하면 감성적인 거에서 보편성을 지금 찾아내려는 거잖아요. 이 두 개가 사실은 안 맞는 결합인데 이제 칸트는 그걸 맞게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소화를 한 거죠.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이 미적인 모든 예술은 일단 그 감성에서 감성을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. 그런데 또 계속 거기서 보편성을 지향을 하니까.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근원적으로는 이 패러독스예요. 자체의 모습은 그렇죠.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모순 개념으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아도르노식으로 부정 개념, 부정성 그 자체 내에. 그러니까는 뭐 어떤 그 형태의 어떤 거라도 예술 작품이라는 그 자체는 살아서 생하게 있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. 그러니까는 뭐 진술할 수 없다. 아도르노. 그럼 예술 작품에 대해서 부정의 변증법적으로 그렇죠. 그런 그 부정성 그 자체로 뭐 그리고 또 뭐 하이데거식으로 하면은 세계를 열어주는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뭐 이렇게 또 메르봉제시라는 원초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게 예술이에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어떤 예술 작품 하나를 완성된 걸로 이렇게 보고 또 두 번째로는 자꾸 그걸 이제 진술화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대하잖아요.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인 거죠. 예술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편견. 약간 그 테이스트 취미 예. 개념이 좀 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 예. 그 우리가 생각하는 취미하고 다르다고.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테스트가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 굉장히 좀 칸트한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버크하고 셰프스베리라는 사람. 셰프스베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테이스트라는 말을 하고, 그러니까 또 영어로는 뭐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. An inward 발음이 안 좋아요. An inward eye, 어떤 그 내적으로 통찰하는 통찰감, 그 미적 감각 능력, 그걸 테이스트라고 했는데. 그래서 이제 칸트도 여기 원그거를 보면 뭐 취미로 판단하고 뭐 이렇게 나와요.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허비가 아닌 테이스트. 굉장히 헷갈리더라고. 예. 그래서 헷갈려요, 많이. 해석이 안 그래서 그냥 미적 판단으로, 미적 감각으로 번역하면 돼요. 미적 미감력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원래 이제 좀 정통으로 하려면은 에티몰로기라는 책이 있어요. 어원학 그런 걸 이제 항상 옆에 놓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단어 사전 말고 한국말을 번역되는 말고 뭐 그 다른 사전이 한 5개 좀 이렇게 늘 이렇게 사전만 해도 막 이렇게 많아요.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정통으로. 왜냐하면 이 테스트조차도 지금 우리가 헷갈리잖아요. 예. 근데 그 테스트가 아니거든. 허비의 테스트가 아니거든. 그러니까는 어떤 미감각력 이걸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영어로 하면 그 미감이 있잖아요.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테스트라 하니까 막 헷갈리고. 안 그래도 책 어려운 데다가 거기서부터 헷갈리니까 내용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조금 더 정통적으로 해 나갈 때는 에티몰로기 어원책 같은 것들을 늘 옆에 하나 두고 같이 보고 그게 어떤 작품을 볼 때 그게 언제 뭐 이렇게 쓰인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지 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좀 이해력이 좀 빨리 들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이 테스트가 결국은 이런 거였어 이러면은 이해력이 훨씬 빠르고 다른 방식으로. 예, 쌤 다른 또 질문. 쌤 저기 그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미적 판단이 예. 행위로까지도 이야기가 되나요? 굉장히 뭐 쌤 오늘 뭐 청기가 그런 이게 결국은 이 유비라는 게 뭡니까 쌤? 이 유비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유비라는 것 속 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하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이성의 어떤 걸로 돌아가서 플라톤이 왜 선이라는 말을 계속했고 전번 시간에 플라토니스가 왜 여러분들한테 어려웠는가 하면은 그 모든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선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 밑에 단계가 이제 뭐 정의 뭐 이런 거 고우의 단계 우위 있고 이렇지만 그게 이제 개념이 좀 헷갈려서 그렇지만 그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가는 궁극적인 게 선이거든요. 그러니까
이것도 지금 유비하고 뭐 이렇게 있는 어떤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이 방식의 인간의 어떤 인식 방식이고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칸트한테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율성, 아우토노미, 인간의 어떤 그 자유. 이거 이제 아까 제가 개념을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바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유예요. 이 두 개가 작동하는 방식. 왜? 자유롭지 않으면 이게 어느 하나에 기속돼 버릴 거니까. 종속돼 버리는 거니까.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방식이 바로 자유의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칸트한테 자유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 도덕적 실천까지의 어떤 그 개념까지 이면에 깔려 있는. 그래서 예술 작품 자체가 또 진선 미가 이게 합쳐져요. 이 서구에서 그러니까는 진선 미 이 개념들이 궁극적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가장 높은 그거로서 갈 수 있는 어떤 걸로서 진선 미 이게 합친. 그래서 쌤 그 하신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실천 이성에 대한 인간 이성에 대한 그 실천 이성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자유에 대한 실현 방식이니까.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칸트가 이론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. 이 미적인 어떤 거에도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자유인데 이 자유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더 가면 이제 실천적 어떤 자유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. 그래서 어떤 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. 이 미는 선의 상징이다라는 말을 해요. 선의 상징이다라는 말을 해요. 미가 그렇게. 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오늘 쌤 늦게 오신 거 다 컴프라치가 됐네. 예. 그래서 이 서구의 어떤 그 철학 자체는 서구 전통적 그 철학 자체는 그 밑에 이 진과 선과 미가 합쳐지는 어떤 그 군원적인 궁극적으로 만나는 어떤 단계가 지금 들어가 있는. 그 강의를 제가 빠뜨렸는데 쌤 질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여기 아까 자유예요. 자유. 두 개가 작동하는 방식. 그러니까 이 어떨 때 막 강의를 하다 보면은 중요한 걸 막 이렇게 좀 빠뜨리고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좀 질문하고 하시면은 또 구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또 이제 나오고 이렇게. 예, 선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이제.